AK99가 말한 것처럼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설사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잠깐 그럼 영상을 보고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We've been looking for this kind of technology for a long time. Well, the first thing is to say, if it is true, the impact can't be understated. 되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물질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감히 가만히 계셔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전도체가 살도 빼줄 겁니다. 가능한 세상이 열려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요. 하이티 도와주고. 근데 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초전도체가 정말로 좀 실용화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건가요? 저희가 맞아. 네, 너무 궁금한데. 또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되면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뭐 송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전기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고전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초절전이네. 얼마나 그 자동차 충전 뭐 10시간 한다. 이거 뭐 얼마나 걸리고. 속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열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 연간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컴퓨터만 해도 쿨러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쿨러가 뭐 필요해야 할 수는 있지만 수가 뭐 적어지겠고요. 확 줄고. 그다음에 송전 과정에서 잃는 것도 이제 그렇지. 없어질 테고 그다음에 저희가 MRI에 사용하는 초전도체 이런 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초전도체를 넣고 이 주변에 또 냉매, 액체 헬륨 이런 걸 채우고 네. 열이 못 빠져나가게 막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비싸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I 같은 의학적인 영상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것도 간편해지고 성능도 좋아지고요. 저희가 이런 진료를 받는데도 저렴해질 거예요. 네. 아니 쌤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왜 영화 자동차들을 SF 자동차들 보면 약간 떠서 가잖아요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또 날아요. 이렇게 막 빌딩 옆으로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차들이 그쵸.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초전도 현상을 사용한 그런 이제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운송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초전도체가 분명히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쌤 그러면 아까 실험할 때 보니까 이렇게 싹 밀었더니 이렇게 막 돌잖아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차를 가볍게 밀어주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마찰을 잘 막아준다면 공기와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자기부상 열차가 만들어지면 뭐 서울 부산 사이를 1시간 미만으로 빠르게 다닐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외에도 배나 아니면 비행기 네. 이런 제트 엔진에도 요 초전도체가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세상도 항상 꿈꿔왔거든요. 그런 호버보트 타는 세상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계속 컴퓨터요? 아주 놀라운 컴퓨터가 엄청난 냉각기를 쓰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예, 아마 양자 컴퓨터. 와, 그렇죠. 양자? 확실히 게임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컴퓨터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게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인데 이게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인 시카모예요. 와, 뭐 뇌같이 생겼네요. 양자 컴퓨터.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네. 근데 사실 얘는 양자 컴퓨터를 뜯어서 내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안에는 초전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자체를 전체를 이제 냉동기 안에 집어 넣어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냉각기도 없이 이제 더 소형화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내 집에서 양자 컴퓨터로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세상 오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죠. 네. 지난 시간에 핵융합
토카막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인공태양. 네. 그 인공태양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뭐라고요?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치려했어요? 토카막 기억하죠? 맞아요. 입을 뻐끔뻐끔 거리고 있었더니 제가 말한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토카막에서 중요했던 것이 이 토카막 내에 고온 고압을 구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 이게 도너츠 이렇게 모양으로. 그렇죠. 네. 도너츠 모양으로 네. 안에 고온 고압을 맞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 그랬어. 요 입자들을 가두려고 자석을 사용을 해요. 맞아요. 네, 초전도 자석을 사용을 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 자석들이 뭐 상온 초전도체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된다면 토카막을 만들어서 핵융합을 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오, 그러네요. 상상만 해도 괜히 기분 좋다. 영화가 저는 이제 진짜 미래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드디어 가능해지네. 신발 아래 초전도체 붙이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날라다녀. 공중에가 떠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다 다니는 거 아니야. 좋아. 대박이다. 근데 약간의 맹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초전도라는 현상 자체가 저온으로 내려갈수록 네. 더 힘이 세져요. 그래서 같은 초전도체라도 온도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초전도성이 강해져요. 그럼 저게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더라도 낮췄어야 더 좋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진 지식의 경계 밖에 있는 물질이에요. 거의 그래서 도달하기 많이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발견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이제 발견이 되고 세상에 도입이 된다면 세상 자체가 그 전과 그 이후로 문명이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문명이 바뀐다. 분명히 바뀐다는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연구진이 있다 이건데. 맞아요. 쓸 수 있죠. 아, 요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긴 하죠. 선생님 그러면 초전도체는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초전도체는 백- 대기압 환경에서 네? 약 영하 150도 정도? 150. 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압으로 시료를 만들면 약 영하 23도 정도에서 오. 구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압 연구는 2015년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화수소라고 하는 그 계란 썩은 내 나는 오, 냄새, 네네네네. 그 냄새 나는 황화수소. 기체 있어요. 네. 그 기체를 고압으로 막 눌러서 고체로 만들면 요 물질이 영하 한 70도 정도에서 초전도체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란탄 하이드라이드 어렵죠? 네. 수소랑 네. 란타늄이라는 어떤 네. 금속을 막 조합해서 만든 물질인데 이 물질 같은 경우도 뭐 167만 기압의 고압 조건으로 놓으면 요게 이제 영하 23도 정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인다고 해요. 저는 순수하게 드는 궁금증인데 네. 도대체 160만 기압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기압도 아니라 160만이면은 이걸 어떻게 그쵸, 꽉꽉 눌러야 되잖아요. 뭘로 누르나요? 뭘로 이걸 눌러요? 그러면 올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 뭐예요? 압력밥솥. 다이아몬드. 정답. 뭐야?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로 누르면 네. 공기가 눌려져요? 다이아몬드 사이에 기체를 채워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꽉꽉 눌러서 만듭니다. 상상도 안 되네요. 상상도 안 돼. 다이아가 엄청 들어도 많이 뭐 필요. 다이아몬드 사이에 기체를 넣어서 그걸 누르다니. 와. 대단한 거다. 쌤 이게 이론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해안가에서 손으로 바늘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이거 되나 해보고 이거 되나 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눈 감고 뭐 바늘을 찾는 그런 식의 연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있어요. 특히 이 고압에서 되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물질에 가벼운 원소가 들어가면 초전도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란탄 하이드라이드라는 물질은 수소랑 란타늄을 합쳤죠. 네. 근데 원소 중에 제일 가벼운 게 뭐죠? 수소. 그쵸. 그래서 수소를 넣어서 고온에서 작동하는 영하 23도지만 그런 초온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너무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을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맞아요. 희망도 생깁니다, 오늘. 그쵸. 희망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저는 오늘 강연 내내 그 초전도체 테마 주식 이거에만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여기서 또 그동안 그 실패했던 걸 만회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지고요. 최근에 그 초전도체 열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리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도전의 어떤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가 사실 굉장히 마이너해요. 이 초전도체라는 분야가. 근데 이런 분야가 대중에게 어필이 됐다는 거 자체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사실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실제 전문가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뭐 SNS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많이 과열돼 있고 또 너무 뜨겁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냉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발견이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되고 며칠 만에 막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골드러시처럼. 저는 사실 학자로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연구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 너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연구 결과를 내서 이 기회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올라오자마자 잽싸게 영상으로 올려서 조회수 달달하게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 또 많이 관심 있으시길래.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거로 또 죄송하다고 한 편 뽑겠구만. 에휴, 정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정말. 그래서 이런 검증과 관련해서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이제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하며 또 무자비할 정도로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자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만 대중분들이 과학적 사실을 지켜볼 때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겠고 이런 비판적인 자세로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완전히 검증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너무 결과에만 열광했던 건 아닌지 좀 더 그런 연구의 과정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과학자분들의 과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김기덕 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